피스. 이러면 안 돼. 뻔뻔하게 해야 돼. 기대 1도 안 했어 지금. 있겠지.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줘. 네, 끈기와 책임감을 알고 전달하십니다. 태권 승부신을 앞두고 비파이랑 프로그램에 참여. 말할 때 계속 발음 신경 써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발음이 불명확한 이유가 지금 계속 이렇게 웃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입을 오 발음은 당연히 입을 오 물어야 되고 아 할 때는 입을 이렇게 위아래.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들려. 그래서 이렇게 잘 웃는 것도 되게 좋은데 웃으면서 말하는 거랑 이렇게 고정해서 말하는 거랑 조금 달라. 입 모양을 조금 많이 활용하고 웃는 이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잘 웃는 친구들은 여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라도 웃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억지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거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안 시켜보겠지. 그래서 말할 때 그것도 같이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면접관들한테 나에 대한 자서전을 동화 읽듯이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에 대한 자서전이야? 나에 대한 거야?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기한테 우리가 전래동화 읽어줄 때 내가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돼? 애들이 잘 듣잖아. 잘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 내가 매운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했지. 그럼 내가 매운 음식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그럼 표정이 어떻겠어? 밝아지겠다. 그치. 그런 거를 이제 면접관들은 더 원해. 그래서 단순히 내가 외운 거를 줄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감정 넣어서. 그래서 표정 같은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슬플 때는 뭔가 내가 좀 슬퍼하는 얼굴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행복할 때는 행복한 얼굴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오히려 면접관들은 평가를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해가지고 에어부산에서 인상 깊은 서비스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저는 인상 현대에 있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느낀다고 상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시는 무한의 기상 제대로 하는 에어부산의 서비스가 하트 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지금은 유상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전에 내가 에어부산을 탔을 때 무상으로 제공해줬던 기내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L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알고 있지만 에어부산은 그런 것보다 승객을 더 생각한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 깊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유상이라고 해서 유상으로 바뀌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가장 인상 깊은 서비스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낫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부산이 하고 있는 서비스 많잖아. 기내에서 하는 특화 서비스. 돋보기. 그거 그냥 그건 거의 다 하는 거고. 그건 거의 다 하는 거고. 기억나네요. 손편지. 뭐 그런 거도 되고. 에어부산에 대해서 최근에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어부산 입장에서도 알아주기를 바래. 근데 그걸 내가 알려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에어부산이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찾아보는 게 좋지. 첫 비행 어디로 가고 싶어? 저는 첫 비행으로 오사카로 가고 싶습니다. 첫 해외 여행이 오사카였던 만큼 제가 직접 타고 CV를 안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내가 오사카로 여행을 가는 듯이 편안하고 거기 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가고 싶은 취향지 혹은 첫 비행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그 노선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럼 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에어부산은 주 몇 회 보라카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면접관들이 이제 그렇지 약간 이렇게 내가 되잖아. 근데 계속 의문이 생기면은 안 좋은 거야. 면접 그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치 그런 거를 지금 궁금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야지.
에너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친구들인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을 이때는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 이번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통일이 되면 항공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나요? 아무래도 통일이 된다면 넓은 노선이 더 많은 노선이 있고 넓은 관광지를 위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항공업계에도 높은 성과와 그리고 많은 관광객 북한 내 노선이 생긴다고 언급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럼 해외의 노선이 더 많아지는 건가? 에어부산은 부산 베이스를 거의 거점으로 하는데 부산에서 평양 가는 노선이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부산 사실 김포나 이런 데서 차포로 갈 수 있잖아. 근데 부산에서는 북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동 수단이 가장 좀 빠르고 합리적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북한과의 노선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무에는 인터뿐만 아니라 평양에도 거점을 두는 그런 큰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을 그런 항공산업의 발전 기회가 있다. 이걸 얘기한 거야. 그냥 단순히 노선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면은 항공기가 더 좋아져서 더 멀리 지금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가는 거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럼 통일이 되면이라는 게 아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앞으로의 항공산업이 어떨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더 적합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거든. 아마 들어가면 다 모든 지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거기서 한 끗 차이가 나의 합격을 결정짓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하는 거를 잘 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질문을 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진짜 통일되면은 노선 많아지겠다 해서 끝나면은 1차원적인 거고, 통일이 돼서 노선이 많아질 건데 어떤 노선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아까 문화교류를 한다고 하는 게 북한과의 문화교류야? 그럼 그렇게 언급을 해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거를 면접관들이 그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다고 확신을 못 하잖아. 그럼 점수가 애매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내 생각이 전달이 제대로 돼. 안 그러면은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야, 면접관들이. 왜냐면 나의 생각이 면접관하고 동일하진 않을 수 있거든. 경험도 다르고 이때까지 내가 봐왔던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파시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 안 했지만 그건 북한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언급을 다 반드시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 짧게 얘기해줘. 시간이나 남은 정도 신경을 들이고 지금 엄청나게 산책을 나갑니다. 저는 신발부도 영화상인데 여가 시간이 생길 때마다 영화를 혼자 보거나 집에서 영화를 채널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이 아니더라도 즐겁게 하시는 거가 좋아하니까 짧게라도 시간 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너는 그냥 바로 여가 시간에는 영화를 보는 다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영화 채널을 통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짧게 쓸 경우에는 공부하는데 짧게 말이 없을 때에는 이제 수준이 경우에는 그 강사 상태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현실이 어떤 말 하는지. 그래서 답변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거의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줄 테니까 답변을 쭉 기출문제니까 달아보고, 그 다음에 발음이랑 그 다음에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져. 자신감이 없다는 거지. 준비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그런 건가?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면접관들은 모르거든. 그래서 목소리 크기 조절하는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너가 이제 약간 긴장을 많이 했을 때 손으로 푸는 것 같아.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네. 손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눈썹을 많이 쓰는데 눈썹을 많이 쓰는 거에 나쁘지는 않거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긴 하는데 한쪽만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이쪽이. 또 발음할 때 이중 모음 발음이 잘 안 돼. 뭐뭐 하려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발음 조금 신경 쓰고, 그래서 둘 다 지금 발음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말하는 거를 해야 돼. 말 한자 한자 할 때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면접관들이 그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대화할 때 그냥 너가 평소처럼 그냥 뭐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리듬감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왜 들어가겠어? 안 지루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강조할 때를 내가 천천히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크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아주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말하려면은 계속 말해야 돼. 그래서 물 떠나가지고 답변 적고 서로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말하는 거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에 이거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싹 다 다시 물어볼게. 그래서 그때는
효주 강사님도 얘기를 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네. 보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네. 그때까지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줄게.